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사주로 태어나고 싶나요? 보기 1번은 신강한 사주였고요. 보기 2번은 신약한 사주였습니다. 보기 1번 신강한 사주는 무려 84%나 득표를 했고요. 신약한 사주는 16%가 나왔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명리를 무기로 활용하려는 파이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초명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한 사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초고명리 뿅! 지난번에 제가 신강한 사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신강하다라는 건 뭐였죠? 내 자아나 주체가 외부 환경, 주변에 비해서 훨씬 강한 걸 말했었습니다. 신약하다라는 건 뭐냐? 그 반대겠죠. 내 자아나 주체성이 외부 환경에 비해서 훨씬 약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하신 분들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하지 않을까? 라고 고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회의 시간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팀장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을까? 내 위에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잠깐 멈칫하는 게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 너 좋아한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도 이렇게 고백했다가 친구 사이도 안 되게 돼버리면 안 되는데 라고 주저하는 부분이 있겠죠. 신강한 사주는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염려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러놓고 보거든요. 신약한 사주는 정반대로 나타나요. 제가 이 신강한 사주와 신약한 사주를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고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 작년쯤인가 커뮤니티에 설문조사를 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냐? 옵션 1번 나는 짧고 굵게 살겠다. 옵션 2번 나는 길고 가늘게 살겠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는데 짧고 굵게가 56%가 나왔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저는 두 번째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사주로 태어나고 싶나요? 보기 1번은 신강한 사주였고요. 보기 2번은 신약한 사주였습니다. 보기 1번 신강한 사주는 무려 84%나 득표를 했고요. 신약한 사주는 16%가 나왔네요.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실은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냐, 그리고 어떤 사주로 태어나고 싶냐, 이 두 개가 같은 내용을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신강한 사주가요, 짧고 굵은 삶과 관련이 크고요. 신약한 사주는 길고 가는 삶과 관련이 큽니다. 왜? 신강한 사주는 내 의도대로 주변 상황을 컨트롤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이걸 끊임없이 밀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신약한 사주는 정반대예요. 끊임없이 주변 환경을 돌아보면서 나의 의지를 주변에 맞추고 조금씩 수정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크게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건 당연히 신강한 사주고요. 실수를 할 가능성이 낮은 건 신약한 사주가 됩니다. 물론 역설적으로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사주가 뭐냐라고 하면 신강한 사주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신강한 사주는 실패할 가능성도 높지만 이건 명리학적으로 볼 때 명과 암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도 높지만 바꿔서 이야기하면 성공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는 뜻이 됩니다. 신강한 사주는 상황을 주도적으로 바꾸는데 큰 능력이 있고요. 신약한 사주는 상황을 보수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제가 수강생분들에게 PPT로 만들었던 자료가 있었는데요. 그 한 부분을 제가 빼서 이미지로 만든 겁니다. 신강하다라는 걸 내 사주로 확인하고자 할 때 비겁이 일간이잖아요. 일간과 오행은 같은데 음양이 같은 걸 비견이라고 하고 음양이 다른 걸 겁재라고 하죠. 이걸 합쳐서 비겁이라고 해볼게요. 일간을 중심으로 인성과 비겁, 이걸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일간의 힘을 빼는 식상, 그리고 일간이 극하느라 힘을 소모할 수밖에 없는 재성, 그리고 일간을 극하면서 일간의 힘을 컨트롤하는 관성, 이 식상과 재성과 관성을 제가 2번이라고 해볼게요. 1번 비겁과 인성, 그리고 2번 식상, 재성, 관성, 이 힘을 봤을 때요, 비겁이나 인성에 비해서 식상, 재성, 관성의 힘이 훨씬 강하다. 이게 바로 신약한 사주가 됩니다. 비겁과 인성, 그리고 식상과 재성, 관성의 균형이 서로 비등비등하다? 이건 중하사주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비겁이 강한 사주가 있고 인성이 함께 강한 사주가 있다고 했었어요. 이거는 인성도 강하고 비겁도 강하다는 의미에서 인다 신강한 사주라고 합니다. 인성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냥 비겁만 많아서 신강한 사주가 있고 인성도 함께 많아서 인다 신강한 사주가 있습니다. 신강한 사주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억구적으로 봤을 때는 용신이 똑같이 재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비겁이 강해서 신강해진 사주는 어떤 특징을 보이죠? 자기 자아와 주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강해지면 실은 이 비겁과 관련된 부정적인 기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독불장군이 되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른이 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객관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비겁이 너무 과다해서 심각해져 버리면 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세계를 바라보는 기준, 세계를 해석하는 기준이 오로지 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이 같은 면도 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솔직한 거고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너무 유아적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왕자병이나 공주병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특히 인성도 강하면 저는 상담할 때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사회적으로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직업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쉽게 말하는 사자 직업들 있죠. 의사나 변호사나 기타 등등. 근데 열심히 본인이 독립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결혼을 하기 전에 어머니가 내 애비 배우자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그냥 어머니가 안 된다고 하니까 결혼을 못하고 속상해하는 분도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인성이 좀 과다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마마보이라고 하죠. 저는 마마보이라고 하더라도 비겁의 기운이 잘 살아있으면 어쨌든 결혼이라는 건 내가 독립적으로 어른이 돼서 부모의 그늘을 떠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인성의 부정성이 조금 덜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인성이 과다해버리면 육친으로 봤을 때 어머니와 인연이 깊은 것도 있지만 어머님을 떠나야 할 때 어머님을 떠나지 못하고 발목 잡혀서 매인다는 그런 의미도 생길 수 있습니다. 비경법제는 육친으로 볼 때는 형제, 자매, 친구, 경쟁자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실은 이 비겁의 기운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경쟁심이 너무 크고요. 이 비겁은 또 재성을 극하죠. 재성이라고 하는 건 내 삶의 목표잖아요. 또는 재물이 되기도 하죠. 이 재물 욕심이 좀 큰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크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서 좀 성공에 대한 그 눈높이가 높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결국 욕심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내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더라도 직업이라는 건 평생 직업은 있을 수 있겠지만 평생 직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언젠가는 내 사업을 해야겠어라고 마음 먹고 대운이나 세운에서 비겁의 기운이 들어올 때 확 뛰쳐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질러버린단 말이죠. 사업을 크게 하려고. 그러다가 쉽게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욕심이 너무 과한 거예요. 실은 이 재물에 대한 부분을 볼 때는 비겁의 기운과 재성의 기운이 서로 균형이 맞냐 안 맞냐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비겁의 기운만 압도적으로 많으면 재성이 극을 당하니까 결국엔 비겁과 재성의 기운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비겁의 기운이 강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식상으로 빼줘야 되겠죠. 그게 뭘까요? 첫 번째가 식상이 상징하는 소규모 모임입니다. 친구들과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어울리면서 차라도 한 잔씩 하면서 수다를 떠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한 게 정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자아를 깨야 해요. 그 비겁이라고 하는 강한 기운을 덜어내기 위해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사회적인 일도 왕성히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회사만큼 자기를 객관화하기 좋은 환경이 있을까 싶어요. 위에 사람에게 깨지더라도 말 잘 듣고 열심히 일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자녀가 비겁이 너무 강해서 심각하다 또는 인성도 많아서 어머니에게 좀 의존적이다라고 한다면 20살이 돼서 성인이 됐다면 그냥 저는 기숙사를 쓰게 한다기보단 너도 대학생이 됐으니 네가 직접 알바를 하면서 네 용돈도 벌고 네 인생이니까 네가 이제부터 알아서 살도록 해라라고 일찍 떠나보내는 게 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겁이 많다면 깨지는 경험을 많이 할수록 정말 크게 성장을 하거든요. 이번엔 신약한 사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 신강한 사주는 인성이 많아서 신강한 사주, 인다신강과 그냥 인성의 힘은 약하지만 비겁이 너무너무 강해서 신강한 그냥 신강한 사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었죠. 그런데 신약한 사주는요, 일간의 힘이 말 그대로 너무너무 약한 일간이 지지에 뿌리가 없어서 신약한 사주가 있고요. 또는 인성은 정말 많은데 일간이 지지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한 사주가 있습니다. 사주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주는요, 인성도 강하고 비겁의 힘도 강한 인다신강한 사주입니다. 왜? 일간이 월지하고 일지를 모두 등령득지했잖아요. 저는 연주, 월주의 사령부를 월지로 보고 일주, 시주의 사령부를 일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연주, 월간, 시주를 전부 나랑 같은 오행으로 가졌다 하더라도 월지와 일지를 내 편으로 가져가지 못하면 전 신약한 사주라고 봐요. 그런데 일단 신강하려면 최소한의 기준이 뭐냐? 등령하고 득지했으며 다른 자리에 하나라도 인성이나
비겁을 두고 있는 경우, 이때가 신강할 가능성이 높은 사주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주는 누가 봐도 신강한 사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성도 많고 신강한, 그래서 인다 신강한 사주가 되겠죠. 자, 이런 사주가요, 전형적으로 인성은 많은데 신약한 사주입니다. 왜? 간목일간인데 지지를 보세요. 전부 다 인성으로만 지금 지지를 깔고 있는데, 이 자수라고 하는 간지의 지장간을 보면 목이 있나요, 없나요? 저는 이런 경우 일간이 제대로 뿌리 내리기 힘들다고 봅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나무에 물을 너무나 많이 줘서 나무가 썩은 거에 비유할 수 있겠죠. 이런 건 자기 주체성이 너무너무나 약해집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상담 실내 있잖아요. 본인이 사회적으로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계시는데,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이성과 결혼을 하겠다고 부모님에게 허락을 구하고자 했는데 어머니가 반대했다고 해서 그냥 깨갱해버리는, 이런 게 그런 사주에 해당합니다. 저는 일간의 주체성이 그만큼 약한 사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억부적으로 보면 용신은 재성이고요, 대신 한신은 비겁이 됩니다. 제가 억부 용신에 관한 건 실은 유튜브에선 제대로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지금 중급 심화 수업 진행하고 있는데 제 수강생 분들하고만 지금 강의하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가끔씩은 유튜브 영상에 시간 날 때마다 용신 이야기도 조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간의 힘이 약한, 비겁의 힘이 약한 신약한 사주의 특징은 뭐냐? 일단 자아나 주체성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말하고 무언가를 행동에 옮기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걸 물어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되게 신경 많이 써요. 자존감이 낮은 경우입니다. 이 독립적인 판단 능력이 되게 떨어져요. 신약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세요. 신약하다라는 건 비겁하고 인성의 힘은 약하고 관성이나 재성이나 식상의 힘은 강한 거잖아요. 만약에 관성의 힘이 강한 사주라고 해보겠습니다. 신약한데 관성의 힘이 강할 경우, 관성이라는 건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를 의미하잖아요. 거기에 매이게 되고요. 만약에 재성이 강할 경우 역시 비겁의 힘은 약한데 재성의 힘은 강하죠. 이런 불균형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재성이 상징하는 현실주의, 마무리의 기운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하나를 완결짓지 못하고 다른 길을 헤매거나 먼 길을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뜻이냐? 내가 일을 시작하면 인풋과 아웃풋을 상정해 놓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비겁의 힘이 너무나 약해버리니까 이 재성, 아웃풋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나를 믿지도 못하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자꾸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이때 누가 야, 너 그렇게 사업해가지고 되겠어? 아이템이 별로잖아 라고 한다면 준비를 조금 했지만서도 결국엔 그걸 접을 가능성도 높아요. 비겁의 핵심은 뭐냐? 투쟁성입니다. 투쟁성. 이 남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경쟁 심리, 이런 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도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끈기 있게 밀고 나가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욕망의 힘이 낮거나 승부근성이 약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신약하면 늘 내적인 공허함이 있어요. 비겁 힘이 강해야 식상, 재성, 관성이 기운을 버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비겁의 힘을 키우는 방법이 뭘까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있겠죠. 그게 뭐냐? 제일 좋은 건 운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성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왜? 인성이 비겁을 생해주기 때문에. 인성은 뭘 의미하죠? 공부, 자격증, 정확히 말하면 면허에 가까운데요. 이런 학문적인 갈고 닦음을 통해서 자기를 뒷받침하는 겁니다. 신약한 사람이 회사를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자기 주체성이 낮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좀 휘둘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석사나 박사학위가 있고 그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가 됐다고 해볼게요. 그걸 바탕으로 직장에 취직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야기하는 발언에 학위를 바탕으로 한 권위가 생기겠죠. 육신으로 봤을 때는 신약한 경우 어머니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신강한 사주와 신약한 사주를 보실 때 일간을 기준으로 비겁과 인성, 그리고 식상과 재성과 관성, 이 힘의 균형들을 보시겠지만 이 안에서도 어떤 기운이 넘치고 어떤 기운이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이 지지의 뿌리를 가지고 있냐 없냐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사주에서 가장 넘치는 기운이 뭐고 부족한 기운이 뭔지를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비겁과 인성이 약한 신약한 사주라 하더라도 식상, 재성, 관성 중에 관성의 힘이 너무나 강한 사주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식상의 힘이 너무나 강한 사주가 있을 수 있겠죠. 신약한데 신왕하고 식상이 워낙 강하면 인성이 보통 용신이 되거든요. 억구적으로는. 실은 이거는 약간 중고급자 과정에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신강한 사주와 신약한 사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명리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님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